네, 창업 아이디어 발견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창업 아이디어 발견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인 고객 문제에 공감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객 문제 앞에서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 고객들의 불편함을 발견하고, 저거 굉장히 불편하네? 저 고객 문제 내가 한번 해결해 봐야지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고객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은가? 이게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위에 빙산이 이렇게 떠 있지 않습니까? 수면 위에 떠 있는데, 그 빙산에 떠 있는 건, 빙산이 저기 있구나 알고 있죠. 그 고객 문제가 있으면, 빙산 위에 떠 있는 고객 문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빙산을 보면은 물 위에 떠 있는 거는 전체 빙산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10분의 9는 물 밑에 잠겨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빙산의 실체를 보려면 물 밑에 잠겨 있는 그 빙산을 봐야 빙산 크기가 이 정도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물 위에 떠 있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빙산물, 조그만해?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고객 문제도 마찬가지죠. 고객 문제도 표면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요 고객 문제를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빙산처럼 그 고객이 정말로 불편한 수면 밑에 있는 고객이, 이게 불편한데 나도 불편한 건 잘 모르는데 이게 왜 불편하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조차, 그죠? 그 내재되어 있는 불편함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겉에 빙산이 것처럼 위에 있는 것만 보고 문제를 발견하다 보면, 그걸 보고 문제 해결을 했다가는 고객이 결국은 원치 않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가장 그 실패 원인이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알고 있는 사실, 잘 모르고 있는 사실. 근데 중요한 건 고객이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실, 그것까지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 빙산의 밑에 숨어 있는 그 문제까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죠? 수면 밑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이해할 때 진정으로 고객이 뭐가 문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어렵다. 그 왜 어려우냐? 진짜 사용자 고객은 왜 찾기 어렵냐면, 고객들이 여기 보면 people do not always do what they say 에서 자신이 말하는 대로 항상 행동하지 않는다. 말은 yes 하는데 실제 행동은 no. 말은 no 하는데 실제 행동은 yes. 이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니즈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불편한데 내가 원하는 게 뭐지? 하고 고객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내가 이런 게 불편해, 이런 것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하고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정확하게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객의 문제를 이제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내재되어 있는 수면 밑에 있는 정말 진짜 문제를 우리가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자, 그래서 고객이 진정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면 밑에 고객의 이제 내재되어 있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 발견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에요. 뭐예요? 엠퍼시와 심퍼시다. 엠퍼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상황에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완전 공감. 그래. 너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정말 안 됐다고. 그 사람 입장에서 완전히 공감하는 게 엠퍼시, 공감이고요. 심퍼시는 동정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 밖에서 그 사람의 마음과 기분마저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친구가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럼 말은 뭐예요? 너 참 안 좋은 일 당해서 참 안 됐다. 그래서 위로를 하지만 그냥 머리로, 마음으로까지 그 위로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게 이제 심퍼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객의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empathy, 고객과 완전히 공감을 해서 고객 입장에서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는 그런 접근을 해야 충분히 우리가 고객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병원에 가면 MRI 많이 찍을 경우가 있죠. 많이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머리에 이상, 뇌신경 이런 거 하면 이제 MRI 찍습니다. MRI 찍을 때 이 통 안에 이렇게 들어가요. 굉장히 보면은 이 폐쇄 공포증이 있는 그런 분들은 그 안에 이 통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힘들어하시고 막 어려워하시고 진찰할 때 움직이고 막 여기서 이 MRI 촬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른들도 그런데 여러분들 어린이들 어떻게 생각해요? 어린이들이 이렇게 MRI 쪽에 들어갈 때 MRI 어른들 입장 아이들은 더 막 이렇게 막 새파랗게 질리거든요.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어른도 좀 그런데 애들은 더더욱 이제 겁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 어린이 입장에서는 공감을 해보셨어요? 그 어린이들 얼마나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는지. 그 어린이 입장에서 그 공포와 두려움을 느껴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로열 필립스가 어린이용 MRI 촬영 기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관찰하고 인터뷰해 보니까 애들이 통 안에 들어간다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스에서 MRI 기기를 완전히 정말 디즈니랜드에 온 것처럼, 놀이동산에 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부를 아주 재미있게 꾸미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의료 장비가 아니고 내가 그냥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동산에 왔구나 하면서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MRI 이제 시설을 개발해서 어린이들의 MRI 촬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어린이들 입장에서 MRI가 왜 두렵고 왜 아이들이 공포를 느끼는지 이해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솔루션을 해결책을 제시한 거죠. 이게 공감, 문제를 공감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오랄비사의 어린이 칫솔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애기들 칫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냥 우리 어른들 칫솔에다가 애기니까 손이 작고 입도 작으니까 어떻게? 뭐 크기만 줄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렇게 그림을 만들었는데 크기만 작게 만든 칫솔 가지고 아기들이 이 칫솔질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라비사가 이제 아이디오사라는 이 디자인 싱킹으로 유명한 디자인 회사한테 야, 우리 어린이용 칫솔 좀 개발해 줄래? 그랬더니 이제 아이디오사가 아기들이 이 칫솔질을 어떻게 하는가를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 입장에서 이제 바라본 거예요. 공감을 하면서. 근데 아기들이 우리 어른들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기들은 손이 작으니까 이렇게 잡더라는 거예요. 주먹을 이렇게 잡더라. 이렇게 잡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칫솔질 할 때 이렇게 손으로 움켜잡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결론은 아기들이 칫솔질 하는 아기들 입장에서 칫솔을 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칫솔이 여기 손잡이가 뭉툭해요. 두꺼워요. 어른들 거보다 두꺼워요. 왜? 아기들은 칫솔을 이렇게 잡기 때문에. 그래서 주먹 현상을 보고 거기에 맞게 아기용 칫솔을 개발해서 성공을 했죠. 자, 이 두 케이스는 다 뭐냐? 고객의 문제를 고객 입장에서 공감을 해서 문제점을 찾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했다. 그래서 이 고객의 문제를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 아이디어 발견의 시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문제에 공감을 해라. 자, 그럼 고객 문제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들을 기존에 썼냐면 시장 환경 조사를 한다든지 기술 및 특허, 설문조사, 전문가 포커스 인터뷰 등등등 이렇게 전통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 가지고 고객의 문제를 충분히 이렇게 공감하고 그 고객 입장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이제 개발된 어떻게 그럼 사용자의 니즈를 고객 입장에서 공감을 하면서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됐는데 그 개발 방법론이 뭐냐면 디자인 싱킹입니다. 디자인 싱킹. 아이디오라는 그 유명한 디자인 회사에서
고객 중심, 즉 고객 입장에서 고객의 문제를 공감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문제가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걸 정의하고 그 정의된 고객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결국 상품을 만드는. 그래서 이제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도출하기, 시제품 만들기, 평가하기라는 이제 디자인 싱킹 접근 방법을 지시했고 이 접근 방법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이 방법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고객 지향적인, 즉 고객에 공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고객 문제 공감을 해서 두 가지, 이제 디자인 싱킹의 5단계 중에 2단계, 즉 공감하기와 문제 정의하기, 이 두 가지만 저희가 활용을 해서 문제를 아이디어로 도출하는 과정을 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고객 문제 공감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보시면 관찰과 공감을 통해서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 또는 니즈를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고 해결하는 창의 융합적인 해결 방법. 이게 바로 이제 공감하기고 디자인 싱킹의 공감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뭐 기존의 마켓 리서치, 시장 조사하고 유저 리서치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기존의 마케팅 조사, 설문조사 같은 경우 이거예요. 100명한테 설문조사하면 10개의 트루스, 10개의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시사점을. 반면에 이제 디자인 싱킹의 공감하기는 100명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10명을 조사하는데 10명을 조사하면 몇 개? 100개의 어떤 그 트루스가 이제 발견돼요. 인사이트가 발견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을 그냥 피상적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적은 숫자를 아주 집중적으로 관찰을 통해서 심층 분석을 해서 더 많은 고객의 문제를 발견하는 이런 방법이 이제 공감하기에서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명을 인터뷰해야 되는가 하는 그 자료를 보면은 뭐 많이 할 필요도 없다. 여기 보시면 5명만 인터뷰해도 문제의 85%는 발견할 수 있다. 제이컨 윌슨이라는 학자가 이제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5명만 심층적으로 하면 문제의 80%는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감하기가 그만큼 어떤 문제, 고객 입장에서 문제를 발견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공감하기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크게 4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인터뷰, 고객의 인터뷰. 두 번째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하나, 뭘 불편해하나 하는 걸 관찰하고요. 세 번째는 인터뷰도 하고 관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고객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shop alone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번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매장에 있지 않습니까? shop alone. 그러니까 쇼핑할 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내가 물건을 사보고, 서비스를 구매해보고, 그래서 해봤더니 이게 불편해. 이걸 한번 이제 고객 입장에서 문제를 공감을 해보라는 거죠. 이 4가지 방법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에스노그래픽 리서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화 인류학 이런 접근 방법인데 이 문화 인류학 접근 방법은 우리가 여러분들 왜 아프리카 뭐 이렇게 현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원주민들의 문화 인류학적 생활을 보기 위해서 같이 생활을 하죠. 그죠? 아프리카 같이 생활합니다.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이 사람들 사고방식이 어떻고 이 사람 문화가 뭔지 직접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체험해서 완전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 사고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에스노그래픽인데 그런 정도로 고객과 밀착해서 고객 입장에서 한번 관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의 문제, 즉 빙산의 일각에 있는 그 문제가 아니고 빙산 그 수면 밑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문제까지도 발견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감하는 단계에서 뭐 이게 툴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감 지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게 5가지인데요. 이 뭐 see, say, hear, think and feel. 그래서 고객이 뭘 보고 어떤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어떤 영향을 듣고 그다음에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는지를 관찰 또 인터뷰를 통해서 발견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개인의 페인 그래서 고객이
이런 불편함이 있구나. 그래서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고, 이런 게 불편하구나. 페인.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인데, 즉 관찰과 인터뷰에 발견된 내용들을 공감 시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면 체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페르소나 해가지고 가상의 고객을 이렇게 정해서 모델을 세워서 이렇게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페르소나는 구체적 실체가 있는 특정인, 그러니까 막연한 고객, 20대 여성 고객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정유진 뭐 이렇게 해서 정말 타겟 고객에 대해서 그 고객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가상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고객 입장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페르소나 법칙도 우리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 여정 지도인데요. 이건 뭐냐면, 자, 그 페르소나에서 발견된 그 고객이 실제로 이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렇게 단계별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것을 불편하는지, 실제로 어떤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여정을 쭉 따라가면서 관찰하면서 고객의 불편함을 이렇게 발견하는 그런 기법이 고객 여정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거리 조사 뭐 괜찮죠? 집 조사도 괜찮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죠? 이동하기, 그다음에 집 구경하기가 보면은 배드예요. 다른 단계에서는 괜찮은데 이동하고 이제 그 집 구경하는 거는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고객이 집 구경하는 거 굉장히 불편하는구나.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는 뭐예요? 집 구경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직방이 되겠습니다. 직방. 이렇게 고객이 서비스 제품을 이용하는 그 여정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어느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불편함을 느끼는지를 발견한다면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공감하고 충분히 해결책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다양한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그런 비법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